네, 안녕하세요. 하이닥이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주 교수님 모시고요.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북부 외상센터의 센터장 조항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권역외상센터를 저희가 네. 다루려고 하는데요. 권역외상센터라고 하니까요. 사실 네. 이름이 어렵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응급실하고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응급실이면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고 권역 응급의료센터 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것처럼 사실 응급실, 외상센터 이 정도로 딱 간단하게 분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권역외상센터 하니까 굉장히 뭐 연구하는 데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데 우리 그냥 외상센터라고. 외상센터로. 외상센터. 네. 오케이. 외상센터. 네, 외상센터. 외상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응급실에서 그런 환자들을 처치할 수 없는 건지 굳이 외상센터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응급실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많이 보는 뭐 맹장 아니면은 뭐 심근경색, 뇌졸중. 그러니까 갑자기 가다가 배가 아파. 네. 그럼 응급실. 119 불러서. 근데 누구한테 막 맞았는데 배가 아파. 그러면은 외상센터. 바깥에 무슨 힘에 의해서 생긴 것들은 외상센터. 가만히 있다가 의식이 없어졌다. 응급실. 되게 쉬운데요. 굉장히 충격이 가해졌다거나 그쵸. 뭐 골절 뭐 이런 것들. 예.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바깥에서 뭔가 힘이 가해진 거. 근데 골절도요. 가만히 있다 골절이면 당연히 응급실이겠죠. 그렇지만 뭔가 바깥에서 맞든지 떨어지든지 어떤 힘이 작용하면은 외상센터. 골절도 다 같은 골절이 아니라 중증도에 따라서 또 다른 거죠. 만약에 이 손가락 같은 데가 골절이 됐다고 하면은 그냥 응급실 가셔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외상센터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생존율. 살아야 되는데 손가락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발가락, 뭐 발목 이런 데는 사실 돌아가시는 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런 데는 특별하게 뭐 외상센터에 힘이 필요가 없겠지만은 전신적으로 아예 다 부러졌다. 아니면은 뭐 굉장히 그 피가 많이 나는 뼈가 부러졌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상센터.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환자들은요. 교통사고. 근데 교통사고도 반으로는 아니는데 운전하고 그러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반. 차 바깥에서 이렇게 치신 분이 반. 그렇게 합쳐가지고 한 60%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30% 정도가 높은 데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인데 일하시다 떨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실 이제 안 좋은 목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 그런 네. 분들도 한 좀 꽤 되고 그다음에 칼에 찔려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또 있어요. 칼에 찔려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근도요. 권역외상센터가요. 의정부 성모병원에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는지. 한 15군데 정도 되는데요. 시도당 한 군데씩을 줬기 때문에 15군데고 네. 그 도 중에서도 경기도가 인구가 무려 1,400만이에요. 네. 우리나라 5천만 원 중에 1,400만. 그래서 시도당 하나씩 주는데 경기도만 2개. 왜냐하면 인구가 제일 많고 네. 커버할 영역이 넓으니까. 의정부 성모병원은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하다고요. 우리나라 외상외과는 아마 우리 쪽에서 아마 제일 먼저 생겼을 거예요. 독립적으로. 네. 독립적으로 생긴 게 2011년도에 대부분의 병원들은 외상센터가 먼저 생기고 왜냐하면 외상센터라는 거는 정부 사업이니까 네. 그다음에 외상센터를 지정을 받았으니까 외상외과라는 과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만들었는데 우리는 외상외과라는 거를 정부 사업하고 관계없이 먼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정부랑 관계없이요? 네, 운영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권역외상센터를 받아서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사실 순서는 역전돼 있지만 좋은 거죠. 권역외상센터가 거기에 이제 상주하시는 분들 교수님 포함해서 인력이 좀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원하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사실 외상센터의 이미지라고 딱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냐면은 잠 못 자고 밥 잘 못 먹고 맨날 라면 먹고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점심 때 갑자기 밥 먹다가 불려나가고 저녁 먹으려고 때 불려나가고 점심 저녁 다 굶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물론 있는데 옛날에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사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이미지에 한 몫을 조금은 한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준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야, 그렇게 힘들게 이미지를 내보내니까 외상하는 사람들이 없잖냐.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이미지를 깨긴 깨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사람 사는 곳이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희로애락이 다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남들보다 밤에 잠은 조금 덜 자고 낮보다 밤에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낮에 찌르는 것보다는 밤에 찌르시고 밤에 또 잘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사고도 나고 낮에는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밤에 사고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새로 하는 친구들은 사실 워라밸을 많이 따져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여기도 사람 사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에 이제 그렇게 늘어나기까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거기에 늘어나고 있는 대해서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사실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되겠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서 콘텐츠를 그러니까 많은 좋습니다.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역에 위치한 권역외상센터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사실은 그렇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가 있잖아요. 15개라는 게.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네. 인구가 5천만에서 한 15개 정도 되면은 한 300만 명이나 400만 명 정도를 커버하겠네요. 한 센터가. 네,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참 부족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각각의 다 위치에 있지만 사람들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외상센터가. 왜냐하면은 외상센터라는 것은 다친 사람만을 위한 거거든요.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혹시 막 죽어간다. 그러면 외상센터로 오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상센터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환자가 없으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막 사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계속 모르는 사이에.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환자들은 외상센터까지 오지 못하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수술실이 없든지 뭐 예를 들면 의료진이 좀 부족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상센터라는 거를 많이 아셔가지고 만약에 많이 다친 분들이 외상센터로 오게 되면은 당연히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 외상센터를 잘 지어놓고 인력도 다 뽑아놓고 그 다음에 널리 알려가지고 많이 다친 사람들이 외상센터로 오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 과정 외상센터로 오지 않고 가까운데 그냥 병원에 옛날 하듯이 그냥 외상센터는 놀고 있고 나머지 병원은 열심히 일해서 그런 방식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죠. 사실 제가 지금 느끼는 네. 건데 저희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몰라도 119 구조대원들이 그런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노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119 대원님도 물론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네. 못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예를 들자 바쁘시고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외상센터는 멀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멀잖아요. 왜냐하면은 인구 3,400만을 커버하는 마다 있으면은 병원은 그거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은 가까운 병원은 10분 걸리고 외상센터는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 환자가 현재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냥 10분 정도 되는 병원에다 가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 굳이 1시간 되는 병원까지 가야 될까? 혹시 많이 안 다쳤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현장에서 환자를 봤을 때는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없으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일정한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많이 안 다친 것 같은데 이제 본인도 감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갖다 놨는데 실제로 그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너무 많이 다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쪽 시설이 당장 응급수술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외상센터로 보내거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이미 한참 지나가서 환자는 안 좋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외상센터까지 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던 식으로 그냥 가까운 병원에 가면은 그쪽 병원에서 잘 알아서 해서 다음 병원으로 갈지. 네,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은요. 의정부 성모병원의 조항주 교수님께서 외상센터의 개념과 존재 이유 그리고 응급실과 외상센터는 어떻게 다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센터의 24시간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